위해 가장 먼저 손본 것이었습니다. 가계대출을 옥죄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는다는 취지였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9.13 대책으로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가계 부동산 대출은 옥죄어질 대로 옥죄어진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대출 한도를 하향 조정했고 최근에는 사각지대였던 이금융권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사실상 빚내서 집 사기는 어려워진 셈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난 3월 기준 기업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의 부동산 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넉넉하다는 점을 활용 1인 소규모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겁니다. 2분기 들어서도 부동산업의 대출 증가율은 6조 9천억 원으로 모든 업종 가운데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강한 규제로 인해 가계 부동산 대출은 금융권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P2P 시장에서 개인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액은 2,400억 원을 넘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권에서 마련하지 못한 비용이 P2P 시장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개인 간 대출, 사실상 사금융시장인 P2P는 금리가 10%를 웃돕니다. 부동산의 어떤 투기적 수요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대출의 파이프라인을 급격하게 이렇게 조였거든요. 대출을 조달할 창구가 만만치 않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 금융, 어떤 사금융을 통해서 지금 자금을 조달해야 할 판의 상황에 벌어지다 보니까 집값 잡기 명목으로 시작된 부동산 대출 규제. 한쪽을 누르자 다른 곳이 튀어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부동산 대출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